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자, 정수 A에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분별로 정해놨다. 자, 그랬을 때 만족시키는 분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조건을 보니까 방정식 fx 이퀄 0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변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방정식 fx 이퀄 n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야. 그러면 음수가 홀수게 있어야 되네. 오케이, 뭐 그것까지 하게. 방정식 fx 이퀄 n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액션표랑 똑같으니까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서 저 n은 자연수니까 y 이퀄 n 그 x축의 평행 직선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정수 a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이 a가 여기가 크거나 a가 여기가 작고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지. 그래서 양수가 음수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a가 0이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그럼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 함수 그래프는 이 빼기 a가 플러스가 되면서 2의 x 플러스 5라는 지수함수를 올려갈 거야. 그러면 꺾이는 게 없을 텐데, 그렇지? 꺾이는 게 없으니까 a가 음수인 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a가 양수인 거, 즉 y축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절대값이 그래프가 꺾여지는 모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살짝 조금 어렵긴 해요, 그죠?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로그 2의 x 플러스인데 이 함수 그래프는 되게 쉽죠? 그러니까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두 칸 민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 되고 0일 때 함수값이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결국 여기 마이너스의 왼쪽이 얘가 어떻게 그려질까가 문제 아니겠어? 맞지? 그리고 뭐 실근의 독이 음수가 되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로 판단이 안 되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상황 파악이 힘들면 항상 예시를 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A가 어차피 점수를 쓰니까 1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상황을 내가 예시를 들어보면서 파악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그 다음 행동을 가져갈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결국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건 얘기겠죠. y는 절대값 2의 x 플러스 5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지수함수 평행 이동된 그래프의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봤을 때 y는 2의 x 플러스 5라는 그래프는 어렵잖아. 그냥 뭐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원래 디폴트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쫙 밀리면서 이거 모양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은 원래 저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저번에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맞지? y는 2의 x 플러스 5 빼기 1이라는 함수. 근데 이 정리는 마이너스였잖아. 그걸 절대값에 쳤어? 절대값에 쳤어. 그쵸 이렇게 틀어졌지. y는 절대값 2의 x 플러스 5제곱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점근선도 적혀 올라가는 거야. 점근선도 적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꺾인 지점이 어디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걔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 이게 x 플러스 5제곱 여기 1제곱 1 빼기 1이 0이 될 테니까 2의 x 플러스 5제곱이 뭐가 됐대? 1이 됐대. 1은 2의 0제곱을 바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를 대표해볼까?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지? 2의 3제곱 빼기 1이니까 7이 되네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오른쪽에 접히면서 마이너스가 됐으면서 요 y값이 7이 되겠네. 그렇지? 이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같을 때는 얘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살겠죠. 여기.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현재 지금 점근선 1보다 큰 상황이 되겠네.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점수함수도 그려주면 된다. 여기에 원점이 있고 y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잘 보이는데 좀 빼서 다시 썼죠. 7 이렇게 지나가죠 나중에. 자, 그러면
fx 콜 n은 자 fx 콜 n이라는 것은 방정식 이퀘이션 방정식 fx 콜 n이라는 것은 다시해서 y 콜 fx와 y 콜 n 의 교점의 액션하고 똑같은 얘기죠. 맞지? 그러니까 n을 움직였다면서 n은 1, 2, 3, 4 이렇게 움직였다. 그거랑 교점의 액션표를 생각해보면 되죠.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n이 1이에요. fx 볼 1이 생각하는지 그러면 1일 때는 교점의 액션표가 0인 거랑 이제 교점의 액션표가 음수인 게 있겠지. 그러면 음수랑 0을 곱하니까 0이어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까 제끼고 자, 만약에 n 2야. n 2야. n 2면은 여기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로그함수 양수가 뜨고요. 즉 얘는 계속 뭡니까? 음수네. 그지? 그러니까 음수 하나, 양수 하나 곱하니까 실근의 곱이 음수가 되는 거 괜찮지?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 아, 그치만 뭐 때문에 안 돼? 아, 올려보니까 3부터 또 되는 거잖아. 여기도 계속 음수야. 그치? 계속 음수야. 여기도 얘는 계속 양수야. 그럼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7까지 되겠지. 그치? 7까지 되니까 이거는 만족시키는 실근의 곱의 개수가 그 자연수 n이 총 7개가 되겠죠. 이랬어요. 이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지. 아, 그러면 여기서 살짝 눈치를 까면서 들어야 돼요. 결국에 점근선이랑 여기 지금 점근선이잖아. 이거 이래야지. 즉 평행 이동한 점근선이랑 여기 이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저 실근의 곱이 등수가 되는 자연수 n, y꼴 n의 개수가 달라질 거라는 판단을 수 있다고. 한 번만 배워볼게요. 자, a가 3일 때는 a가 3이야. 그러면 y꼴 절대값 2의 x 플러스 5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생각할 건데 그래프를 다시 한번 또 그리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지? 점근선도 저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그다음에 이 꼭지점 액션표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2의 x 플러스 5제곱 빼기 3이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x 플러스 5제곱이 3이 될 때여서 x 플러스 x 값을 구하면서 단변에 위치 2인 로그를 치워야겠지? 로그 예상일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 x 값을 마이너스 5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될 텐데 로그 2의 3은 1보다는 살짝 큰 수고 앞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얘는 대충 마이너스 3점 얼마 되겠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값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2보다 이 값은 마이너스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인데 여기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그럼 또 그때 마이너스 1일 때 이 함수 값을 생각해보면 2의 3제곱 빼기 3이 되니까 뭐죠? 얼마나 되냐? 아 그러면 대충 그림을 이렇게 조금 더 왕관을 그려주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잡아보면 여기가 얼마나 난다고? 5가 되겠죠. 그럼 또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아까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내려온 상태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또 y콜 n을 갖다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른쪽. 그다음에 오른쪽 이제 딱 그릴 거니까 1은 여기 있으면서 x축과 y축 교점이 원점이 여기 딱 있겠죠. 자 그래서 천천히 해봅시다. 자 n 1일 때 n 1일 때는 딱 얼마야? 또 원점 여기 0이랑 음수 두 개거든요. 그치만 옆에가 0점. 그러니까 해당하고 자 1과 점근선 3자리 그 사이에 자연수 2가 있잖아요. 자연수 2를 딱 들어.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양수가 되는 거지? 살짝 올라갔으니까. 근데 계속 뭐야? 음수 두 개가 되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니까 플러스죠. 음수가 짝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n3일 때. 자 n3일 때는 되나 했더니 되는데 여기 양수랑 여기 음수 하나니까 두 개를 곱하면 음수잖아. 이거 콜이야. 맞지? 근데 하나 더 있죠? 아이고 4가 있고요. 5가 있어야죠. 이럴 때도 음수, 이럴 때도 음수, 이럴 때도 양수니까 이때는 지금 자연수 양적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에는 지금 3, 4, 5, 3개가 있어요. 그래도 좀 공정한 게 아까는 7개였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3개로 줄었어요. 이렇게 3, 4, 5 느낌이 좀 오고 있는데? 그럼 좀 더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A가 1일 때랑 3일 때 예시를 들어보면서 해보니까
상당히 지금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4도 해보고 5도 해보고 6도 해보고 7도 해보면 답이 나와. 답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이제 스마트하게 좀 생각을 할게요. 지금 예시를 통해서 대충 판단을 해보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냐? 여기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점근선이 뭐냐에 따라서 점근선이 뭐냐에 따라서 이 안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이 다르잖아. 맞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지금 y는 절대값 2의 x 플러스 5제곱 빼기 a에서 분기점이 어디라고? 점근선이랑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2의 x 플러스 5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2의 3제곱 빼기 a가 되면서 8의 a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이 교점의 오른쪽에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원래 함수 그래프 그대로 들어가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양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8 빼기 a 이 함수 값이 마이너스 1대 정해진다는 말이야. 맞지? 얘가 모일 때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거 보죠.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a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점근선보다 클 때가 있어요. 지금 a가 1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의 개형들을 보니까 점근선보다 마이너스 1가 점근선보다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더 큰 상황이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그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이럴 수도 있죠. 딱 같을 수도 있죠. 이제. 오케이. 마이너스 1 때 함수값이 전부상 똑같을 수도 있고, 또 삼자. 어디가? 더 작을 때도 있겠죠. 즉 그래프의 꺾이는 모양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점근선보다 큰 거,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한 개만 존재하고 싶어. 한 개만 존재하고 싶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자연수를 그어냈을 때 교점 하나 계속 오른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양수 하나 얘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마찬가지. 오른쪽에다 이제 로그를 그릴 때 얘만 됐으면 좋겠어. 나머지는 안 돼. 이런. 그때가 언제야? 이런 걸 생각한다 이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됐을 때 교점 하나, 양수 교점 하나, 음수 교점 하나. 그러면 분기점이 뭐야? 그랬을 때두 번째가 되겠죠. 어떨 때라고? 마이너스 1대 함수가 정보수가 똑같을 때. 그럼 그때 언제인데? 800에 A랑 같을 때가 이때죠. 맞지? 그러니까 A가 어떠면 A가 4일 때. 그럼 여기가 4일 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4보다 큰거 해야 돼. 5, 6, 7은 전부 양수밖에 안 생기니까 안 되고. 그럼 결국에 4일 때 오케이? 음수 하나, 지금 양수 하나가 생기죠. 왜냐면 X축과 Y축의 교점은 여기 1대 생기는 거니까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오케이. 3대 되죠. 그럼 3대 돼? 그래서 3대 돼? 그럼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음수 두 개. 안 되지. 3도 안 돼. 그 다음에 2일 때 돼? 2일 때도 안 돼. 1일 때 돼? 안 돼. 여기 얘는 양수 하나, 음수 두 개. 3일 때도 양수 하나, 음수 두 개.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럼 딱 그때 4일 때만 된다는 거 판단됐을 때가 오케이?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8 빼기 A가 A보다 작은 거죠. 8 빼기 A가 A보다 작아. 그럼 A가 뭐야? 4보다 큰 거야? 4보다 커.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5, 6, 7 이런 거 된다는 건데 5일 다음에 여기가 5일 때 A가 5일 때야. A가 5일 때. 그러면 여기가 뭐야? 오케이? 정근선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어? 그 바로 밑에 A가 A가 4이 되겠죠. 그럼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거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8 빼기 A가 여기인데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이쪽은 3보다는 작지. 근데 3은 여기 있어야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오케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일 때는 또 어디가 있겠죠? A가 5일 때를 전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잠깐만 다시 지금 안 보여줘. A가 5일 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800, 이거 800인데 여기 딱 어디가 야죠? 3을 어떻게 되지? 800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1을 딱 그어줬을 때 1을 그어줬을 때 로감수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 그러니까 A가 5일 때면 정근선 5일 때죠. 5일 때는 지금 딱 그어냈을 때 양수밖에 없어서 안 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4일 때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에서 오케이야. 그 다음 3일 때는 여기니까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음수 2개 해서 음수, 양수를 곱하니까 플러스해서 안 되는 거고 오케이. 2일 때도 생각해보면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음수 2개 해서 안 되는 거고 1일 때는 0이어서 안 되는 거니까 A가 5일 때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오케이. 그럼 A가 5일 때도 괜찮은 거예요. 밑에 있는 상황. 그치? 그러니까 A가 6인 거부터 될까요? 6? 이게 만약 6으로 바뀌어. 그러면 5 되지, 4 되지, 2개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건 A가 6일 때는 되나 안 된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에서 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8빼기 A가 결국 A, 이 정근선이랑 8빼기 A 함수값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8빼기 A가 어떻게 되나? 8빼기 A가 A보다 큰 거지. 그럼 A가 이건 뭐 어떻게 되나? 4보다 작은 거죠. 맞지? 그럼 A가 4보다 작으면 정근선이 4보다 작으면 3, 2,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해봤잖아. 그치? 안 되죠? 이런 건 될 수가 없다 이거지. 예시를 들면 됩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답은 2번이랑 3번 케이스에서 2번은 정확하게 함수값이랑 정근선이랑 똑같을 때 A가 4이고 괜찮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정근선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A가 4보다 큰 건데 5, 7 이렇게 될 수 있는 숫자들 중에서 5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4랑 5가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A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의 합은 9, 2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수 A니까요. 당연히 이제 나눠봐야 생각을 해야 되겠고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데서 로그 2의 x 플러스 2는 그냥 위로 볼록한 일정한 증가수에 있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결국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감이 오지 않는다면 A가 1일 때 이렇게 그려보고 A가 뭐 3일 때 예시를 들여서 그려본 상태에서 분기점이 어딘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대 함수값이랑 정근선과의 비교, 마이너스 1대 함수값과 정근선의 비교를 통해서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함수값이 정근선보다 위에 있는 거, 더 큰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건 정근선과 마이너스 1 함수값이 똑같은 거, 마이너스 1 함수값이 정근선보다 더 작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각각의 경우 8빼기 A와 A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상당히 쉽지 않았고 요즘 트렌드를 비추는 아주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50단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 있습니다. 14번. 자, 최고층의 수학이 2차 함수 fx. 오케이. 그럼 아래로 올라가겠네. 그 다음 a는 양수라고 했어요. a는 양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적분을 정의한 함수가 나와있네.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곱하기 f 프라임 t 빼기 a dt.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적분 정의한 함수가 떴네요. 자, 이게 0에서만 극값을 간다. 자, 0에서만 극값을 가죠. 그럼 0 이외의 지점들에서는 극값을 가지지 않으니 저 gx의 도함수인 g'x의 부호 변화가 다른 지점에서는 없고 g'x는 0에서만 부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극값이 없으면 당연히 g'x 도함수 생각할 건데 g'x가 x는 0의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라는 거지. 좋지. 부호 변화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같이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FA는 9라 마이너스 9를 조금 줬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지? 자, 검색해보자. 함수값, 이차 함수인데 알고 괜찮을 때 음수값일 때 그럼 이거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차 함수랑 x축 일치하면 되고 떠있거나 접하거나 서로 다른 부실을 갖는 게 있을 텐데 0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 뭐 받고 있어? 요거 없는 거지? 그림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FA가 마이너스 9라는 거는 되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준 거죠. 맞죠? 그러니까 A는 어디 있어요? 대충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겠다. 이것까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G2A 값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뭐부터 할 거냐면 당연히 적분자를 하면서 떴으니까 대입하고 미분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적분자를 하면서 주제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상담에 이제 G8X 다음 집사 G8X는 fx 곱하기 프라임은 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2차함수고요. 얘는 1차함수네요. 그럼 토탈 3차함수네요. 그럼 0에서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어야 돼. 그럼 뭐 대충 생각해보면 초점에서 양수인 3차함수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0에서만 부호 변화가 발생하는 거 어렵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생각한 3차함수를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각각 볼 거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fx는 2차함수고 얘는 f'x는 fx의 도함수를 생각한 다음에 a만큼 평행이 나온 거잖아. 결국 얘는 아래로 올라간 2차함수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증가하는 1차함수 직선일 텐데 a만큼 평행을 이동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0에서만 부호변화가 있어요. 맞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0이 어딨지? 이거부터 생각해봐야 되는데 fx가 f0일 때 제로가 아니면 다시 f0가 얘가 만약에 x가 0일 때 f0가 0이 아니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어디가 있어? 이거 더 많아. 이거 끌어내려가지고 요거 한 1차함수일 텐데 맞지? 얘가 a만큼 평행 이동을 해? 0 이쯤 줄까요? 평행 이동을 그럼 뭐 이렇게 땡겨지는 거 아니야? 맞지? 얘가 fx고 얘가 f 프라임 x일 때 얘가 f 프라임 x 빼기 a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미 이런 지점에서 얘가 fx가 부호 변화가 있지, 맞지? 그리고 f 프라임 x도 이런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있지. 심지어 이 지점이랑 겹쳐진다 한들 이미 이런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호 변화가 발생하고 0일 때는 지금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니까 부호 변화가 있었죠? 없지. 그래서 0은 반드시 얘의 근이 돼야 돼.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어. 왜냐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번만 일어나요. 나머지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근데 저게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위치에 있다면은 그 값을 여러 개가 차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fx가 f제곱과 제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0이고요. 혹은 여기가 0일 수 있어. 근데 f가 마이너스 구한 조건인데 얘는 안 돼? 안 되지. a는 양수라면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돼? 아, 오케이. 이건 또 안 돼. 그러니까 0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겠고요. 이 사이 어딘가에 a가 있다는 거. 그 나머지 하나를 모르니까 편상 b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래서 요게 fx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요 센터가 2분의 1의 대칭이니까요. f'x는 이렇게 지나가잖아, 맞지? 걔를 어떻게 이동했어? a만큼 믿었대요, 이렇게. f의 평이 이동시켰다는 거야. 이게 f'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역시 도함수의 보면 되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0이랑 지금 b랑 이렇게 평이에요. 이 지점 2분의 1에서 a만큼 오른쪽 밀어. 그럼 이 지점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지점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럼 도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0이랑 b에서 모두 다 도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2분의 b 플러스 a 여기도 도배가 발생하지. 그럼 토탈 도배가 발생한 지점들이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돼?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극각이 단 하나만 가져야 되고 그 지점은 0으로만 존재해야 돼. 어떻게 됐어? 이 지점 어떻게 돼? 겹쳐져. 이렇게.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딱 주고요. 여기 0이고 얘만 들어갔고 딱 끌어내렸을 때 원래 fx가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는데 딱 a만큼 평이 이동하니까 정확하게 겹쳐지면서 f'의 x a가 되고 이 지점이랑 이 지점 뭐였지? 여기 b였지? 같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고가 있지만 얘랑 같으니까 여기서 똑같은 지점 b에서 부변화가 얘도 발생을 해야 제거가 되겠죠. 자, 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x의 x 마이너스 b고요. f 프라임의 x 마이너스 a가 최고층에서 얼마? 2가 되겠죠. 2에 x 빼기 b 이렇게 되거나 곱하면 2x의 x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요 그래프여서 계속 틀리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보면 거 맞네. 그러면 인전 참 예쁜 거죠? 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가 얼마 전에 딱 튀어나와. 2분의 1인데 결국에 이만큼이 뭐라고? A만큼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A는 요 편차 2분의 1을 맞춰야 돼. 커터야 돼. 다 맞춰. 2분의 B랑 A가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A는 B는 B에 있어야 돼. 오, 이렇게 보면 그죠? 오, 그렇게. 그래서 끝났네요. 자, fx는 x의 x 마이너스 b였는데 x 마이너스 ba가 되는 거죠. fA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그 값이 얼마나 써? 마이너스 그리고 a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어. 다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g야, g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곱하기 f 프라임 x 빼기 3이죠. 이거니까 뭐 fx가 지금 현재 x 마이너스 6이었고요. f 프라임 x는 얼마야? x제곱 빼기 6x니까 2x 빼기 6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x 빼기 3을 대입한다고 곱하고 적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적분 계산은 적게 생각하면 답은 88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가 됐습니다. 자, 14번 치고는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 다시 한번 문제 풀기를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 천천히 생긴 이차함수가 R을 볼록하다. A는 양수다. g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곱하기 t 빼기 2라고 촉구적인 함수가 나왔어. 그럼 촉구적인 함수의 행동 영역은 대입하고 미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gx의 그 정보가 0에서만 그 값을 건드린다고 했으니 0에서만
그 함수의 보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FA가 마이너스 9라는 거는 되게 함수값 정보를 준 같지만 함수값 정보를 준 것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R로 불러왔기 때문에 저렇게 서로 유심을 하는 저 형태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겠고 대입하고 비교했을 때 자, 요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차함수와 1차함수의 각각의 절편에 대한 정보 내가 예시를 들어보면서 0에서 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도록 나머지는 없도록 맞춰보니까 겹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함수 정리 통해서 튕기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부호 변화가 확정이 되고 딱 편차만큼 A가 이동할 때 2분의 B만큼 편차만큼 이동할 때 그게 A랑 똑같으니까 B는 2A가 되고 B라는 미지수를 A에 관해서 표현했을 때 FA의 조건을 통해서 끌어낸 다음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3번, 14번 아주 문제들이 좋으니까 배워갈 것들이 많습니다. 잘 정리할게요.